친정에 큰일이 생겨서 어머님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돈을 내놓으셨습니다. 생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가장 몰랐던 사람이 누군지. 모든 건 그날 그 이야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늦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집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며느리 둘까지 모이면 식탁이 금방 시끄러워졌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내면 남편이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시동생도 끼어들었고 동서도 그 사이에 말을 보탰습니다. 대화는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어머니 자리는 늘 조용했습니다. 가끔 한마디를 꺼내도 그 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다른 얘기로 넘어가거나 누군가 웃으면서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둘이 남게 됐습니다. 제가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건 이렇게 담아라.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가르친다기보다는 같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괜히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손이 야무지네. 그 한마디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집에서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늘 먼저 챙겨주는 쪽이었습니다. 괜히 한 번 더 물어보고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쪽이 더 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쪽을 더 보게 됐습니다. 그날은 다 같이 외식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자리를 두 테이블로 나눠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누이와 동서 쪽 테이블이 먼저 찼고 시어머니 쪽에는 자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누가 앉을지 잠깐 눈치 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그대로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직원이 왔습니다. 다들 자기 먹고 싶은 걸 말했습니다. 고기부터 면까지 계속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뭐 드실래요? 시어머니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거나 먹지. 그 말을 듣고 시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거나 잘 먹잖아. 그 말로 다시 자기들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주문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직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걸로 하나 더 시켰습니다. 잠깐 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자기 접시부터 챙겼습니다.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 접시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조금 덜어서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먼저 드세요. 시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남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그냥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다 같이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해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동 쪽에서 충돌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막이 계속 올라갔고 앵커 목소리도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또 저러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남편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랑 상관없지 뭐. 그 말로 대화는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름값 오른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신우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런다. 가볍게 넘겼습니다. 남편도 같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비슷해. 그걸로 대화는 다시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 나가기 전에 기름부터 넣어라.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날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차가 많았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기름값이 크게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며칠 사이였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름값 오른다. 짧게 말했던 그 한마디. 그걸 듣고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말. 그걸 저만 따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집에 사람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예능이 나오고 있었고 다들 휴대폰을 보거나 가볍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이거 뜨고 있대.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주식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겠는데? 둘이서 금방 분위기가 올라갔습니다. 얼마 넣을지 언제 살지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옆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몰라.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다시 예능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그거 떨어졌어. 괜히 들어갈 뻔했네. 남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타이밍 잘못 잡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 거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짧게 말했던 그 한마디. 그걸 저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목소리가 조금 급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와야겠다.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잠깐 멍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부엌에 서 있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검사부터 입원까지 얼마가 들지감이 안 잡혔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맞춰봤습니다. 지금 가진 돈, 이번 달 나갈 돈, 앞으로 써야 할 돈.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부족했습니다. 괜히 눈앞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괜한 소리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부엌에서 혼자 있게 됐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그대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조용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냐? 시어머니였습니다.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 다시 한번 짧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말이 안 나왔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게 더 말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에. 거기까지 말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이 이어졌습니다. 검사도 해야 하고 입원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야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덜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 얘기를 끝까지 해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그래도 결국 말이 나왔습니다. 돈이 좀. 거기까지 말하고 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드러난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물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얼마 필요하냐?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같았는데 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괜히 말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검사부터 해야 해서. 끝까지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괜히 말 꺼낸 건가 싶어서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써라. 말투는 짧았지만 전혀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가 들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넣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친정 부모님 잘 모셔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았을 때 손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고 그 무게가 단순히 종이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바로 열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잠깐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묻지도 않았고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금액을 보고 한 번 더 손이 멈췄습니다. 생각했던 범위를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하려고 고민하던 숫자가 아니라 이미 넘어선 숫자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묻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니까 주는 거다.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돈은 그냥 모아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길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을 보낸 뒤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필요했는데 지금 하는 일만으로 셋을 키우기엔 너무 벅찼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주식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고 잃은 적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덤덤하게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씩 기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기다리고
언제 빼야 하는지 그걸 몸으로 익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지 않아도 보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짧게 말하던 순간들, 아무도 듣지 않던 말들, 그게 전부 이유가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듣더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그날 들은 어떤 말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길게 설명을 듣지 않아도 짧은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많이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만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이유는 항상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작게 시작했습니다. 괜히 욕심내지 않고 말한 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기다리라고 했는지, 왜 지금은 아니라고 했는지, 그 기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움직이던 게 줄었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그게 쌓이니까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돈도 생각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만 했습니다. 짧게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겐 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쪽을 보게 됐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을.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가장 존경하게 되었습니다.